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실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자, 제 앞에 PCB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기 PCB에 보시면은 이렇게 패턴에 솔더 마스크 영역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납을 더 많이 묻히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영역들은 PCB 설계를 할 때 이 패턴 구간들에 대해서 솔더 마스크 영역을 지정하면 우리가 나중에 실물로 받았을 때 이렇게 납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것처럼 납을 많이 묻혀주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요. 이 납을 많이 묻혀주는 이유는 단순히 전류를 더 많이 흘려주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이 패턴 성분의 저항값을 낮춤으로써 이 패턴에서 생기는 전력 손실을 낮춰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결국은 하나의 저항 성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전류가 흐르면은 그에 따른 전압 강화도 생기고, 전압 강화가 생김에 따라서 이러한 패턴들에서 전력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항값이 낮아지면 그만큼 전력 손실이 낮아지겠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납을 묻혀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데 이러한 패턴에다가 납을 묻히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저항이 낮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스트는 여기 이렇게 제가 인두기를 준비를 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오미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오미터는 낮은 값의 저항을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펜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펜은 이 납땜을 여기 패턴을 하다 보면은 패턴들이 열이 받아서 뜨거워지잖아요. 그 저항 성분이라는 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열을 식혀주기 위한 용도로 펜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항값을 측정을 하려면은 어딘가 포인트에 그 와이어를 하나 땜을 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자, 이 패턴에 대해서 저항값을 한번 측정해 보기 위해서 이쪽과 이쪽에 일단 와이어를 하나 땜을 해서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는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이 지금 작업을 할 때는 여기가 이 패턴 구간이 상대적으로 그 양면으로 되게 넓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인두기 온도를 되게 많이 올려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납이 녹고 있죠. 여기에 와이어를 하나 땜을 해주겠습니다. 납을 더 붙여가면서 선을 하나 땜을 해줬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땜을 해줄게요. 먼저 와이어에다가 대충 납을 어느 정도만 묻혀준 상태에서 이렇게 패턴이 넓은 구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납땜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달아오르면은 그때 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저항값을 한번 먼저 측정을 해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쪽에 현재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값이 보이시나요? 지금은 현재 6.8 밀리옴 정도가 측정이 되네요. 6.78 밀리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러한 패턴들의 납을 한번 더 묻혀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여기에 찍히는 저항값이 낮아지는 결과죠. 그런 게 실제로 얼마나 낮아질지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6.78 밀리옴 정도 수준이고요. 납을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납을 더 묻혀 볼게요. 지금 제가 인두기의 온도를 최대로 올려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납이 잘 붙지가 않네요. 좀 더 빡세게 인두기를 완전 최대로 지금 세팅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높은 온도를 가진 인두기로 이렇게 열을 지지다 보니까 저항값이 약간 올라가는 것도 약간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 저항이라는 성분이
온도를 가해주면은 정확값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아주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변화는 아니지만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구간 한 구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패턴 영역들이 같이 골고루 뜨거워지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작업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더 수월하게 다른 패턴들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패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납이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패턴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아직은 지금은 6.8mΩ로 맨 처음 측정했던 거랑 큰 변화는 없네요. 일단 한번 계속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도, 그리고 이쪽에도 납을 더 올려봅시다. 그리고 사실 이걸 지금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은 이 저항계를 이용을 해서 여기 제가 땜을 한 와이어들의 저항값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저항값들을 빼주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측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측정을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이 수치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보다 계속 오히려 저항값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뭐 6.78mΩ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6.9에서 7mΩ 수준으로 올라갔죠. 자, 이렇게 저항값이 올라간 거는 제가 납을 올려준 결과가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지금 패턴의 성분에 이 열이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값이 증가하게 된 결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영역의 한 반 정도 제가 납을 올렸으니까 이 상태에서 먼저 팬을 한번 켜가지고 저항값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여기 제가 펜을 하나 준비했고요. 얘는 펜을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써 있어요. 이 방향으로 제가 잡고, 이게 220이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기 이 패턴에 열을 좀 식혀줄게요. 네, 지금 저항값이 혹시 자세히 보시면은 6.6mΩ 정도 수준으로 좀 낮아졌거든요. 아까는 뭐 7mΩ까지 또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패턴들을 식혀주니까 저항값이 좀 낮아졌죠. 다시 6.6mΩ, 6.59mΩ 이렇게 저항값이 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 패턴들에 대해서도 좀 더 납을 올려볼게요. 이렇게 반 정도 올렸을 때는 현재 저항값이 6.567 뭐 이렇게 이런 정도 수준인 것을 확인했고요. 자, 이제 다시 펜을 끄고 이제 이런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저항값이 아까보다 0.23mm 정도, 0.23mΩ 정도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 좀 더 땜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납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PCB는 어떤 식으로 더 보강을 해주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단선을 이용해서 납을 더 붙일 수 있도록 보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 여기다가 한번 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적당한 길이로 잘라준 다음에, 어이구, 너무 안 잘려요. 자, 요거를 이쪽에 한번 올려볼게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마 납이 그렇게 쉽게 빨리 붙지는 않을 거예요. 납을 충분히 묻혀주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또 보시면은 이렇게 인두기로 계속 열을 지지니까 또 온도가 상승하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인두기로 열을 가하니까 좀 많이 녹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할 때는 좀 앞뒤를 많이 자르고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여기는
충분히 땜이 잘 됐죠.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솔더 마스크 영역이 지정된 영역들에 대해서 전선을 하나 이용해서 납을 더 묻혀주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까지 납을 쭉 묻혀볼게요. 뜨거. 예, 하도 이 연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잠깐 필터를 하나 켰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납을 충분히 많이 묻혀주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납을 올리면서. 그리고 좀만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납이 잘 붙고 있죠. 이쪽도 이어서 자, 이쯤에서 저항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자, 지금 저항값이 6.78m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아까랑 다르게 또 저항값이 좀 많이 올라갔죠. 요것도 지금 여기 이 패턴에다가 인두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열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항값이 조금 보시면은 조금씩 흔들리면서 약간 계속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또 좀 이따가 다시 펜으로 불어주면은 저항값이 다시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것들은 뭘 하는 거냐면 결국에 이 전류가 흐르는 패턴 성분들의 그 저항값들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PCB를 설계를 했을 때 어떤 구간에서 어떤 패턴에서 열이 많이 생긴다면은 그 패턴에 흐르는 전류를 거기 그 패턴의 저항값이 좀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 저항값을 낮춰주면 그 패턴에서 생기는 전력 손실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발열이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저항값이 좀 많이 올랐죠, 아까보다. 이게 저항이란 게 열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 요동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면은 충분히 저항을 그리고 전선까지 덧대서 많이 올려준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랑 동일하게 여기 패턴들의 열을 줄여주기 위해서 팬을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뭐 7.23mΩ 정도 수준인데 이 상태에서 팬을 갖다가 한번 불어줘 볼게요. 열이 너무 많이 나오네. 네. 자, 220펜이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팬을 전원을 냈고요. 이거 이게 한 손을 편해졌다 보니까 네, 지금 펜으로 계속 패턴에 발열을 줄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항값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네, 현재 저항값은 6.34mΩ 정도로 수준이 측정이 되네요. 자, 맨 처음에 아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아무런 그냥 납을 올리지 않았을 때 측정했던 저항값 기억나세요? 그때 저항값은 한 6.78mΩ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아까는 이쪽 부분에만 납을 올렸을 때는 6.6mΩ 정도 수준으로 내려갔었죠. 자, 근데 이렇게 전선까지 덧대서 거기다가 납을 붙여주니까 이런 식으로 저항값이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저항값이 낮아지면 좋은 거는
내가 설계한 어떤 그 출력 전압을 부하에다가 온전히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패턴들에서 생기는 어떤 발열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효율도 좋아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PCB를 설계를 할 때 납을 더 붙일 수 있도록 솔더 마스크 영역을 지정을 하고, 그 영역으로 지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납을 붙이거나 그것도 모자라면 이렇게 전선을 하나 더 떼서 납을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저항값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의 발열을 낮춰주면서 동시에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펜으로 패턴의 저항값을, 이 펜을 이용해서 패턴의 발열을 낮춰주니까 저항값이 덩달아 낮아지는 것도 같이 보이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